다리가 지나가는 날마다 점차 약하거나 무겁거나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까? 서 있는, 걷기 또는 계단 등반과 같은 단순한 활동조차도 점점 어려워지고 배스되고 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까? 이것이 당신과 공명하면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비디오에서 내가 공유하려는 것은 가혹한 진실로 올 것입니다. 왜 이러한 투쟁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에는 매일 섭취할 수 있는 특정 유해한 음식과 종종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비밀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두 비타민이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비타민은 실제로 근육 약화에 기여하고 관절의 긴장을 풀고 다리를 불안정하고 불편하고 깨지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러한 위험이 당신의 일상에 분명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료와 모든 물기는 조용히 당신의 힘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문제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두 비타민은 반드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충제를 복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뼈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수로 근육 손실을 서두르고 다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헬릭도무의 비디오는 이 약과 음식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지속적인 피로, 붓기, 감성 및 통증의 원인을 실제로 발견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힘, 활력 및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피해야 할 것과 오늘 시작해야 할 변화를 정확하게 배울 것입니다. 더 나은 건강 상태로 다리를 강하게 유지하려면 이 전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 과자와 설탕, 디저트는 오랫동안 위로와 기쁨의 원천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된 후 이 달콤한 간식은 조용히 다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정제된 설탕의 과도한 방종은 신체 전체의 염증 반응, 특히 근육과 관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속적인 염증은 다리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민감하고 고통스럽고 열화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설탕은 증가된 인슐린 저항성과 직접 연결되어 근육에서 중요한 에너지를 배출합니다. 충분한 에너지가 없으면 근육이 약화되고 효율성을 잃습니다. 설탕은 또한 체중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리에 추가 부담을 줍니다. 모든 추가 파운드는 아직 근육과 관절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마모가 가속화되어 불편함을 유발하며 약점을 유발합니다. 이미 자연적으로 근육량을 잃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설탕의 소비는 신체의 독소 생성을 강화하여 염증 과정을 더욱 연료시킵니다. 염증이 클수록 다리를 감하고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설탕이 혈액순환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도한 섭취는 혈관 문제의 위험을 높이고 다리의 혈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순환이 좋지 않으면 근육이 산소와 영양소가 적고 조직 복구가 손상되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달콤한 디저트의 쾌적한 즐거움은 건강에 큰 파격으로 올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과자는 단백질 및 마그네슘과 같은 근육 활력에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효과의 끊임없는 축적은 나중에 건강하고 탄력적인 다리에 대한 희망에 걸쳐 그림자를 냅니다. 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빈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침묵하는 위협입니다. 나중에 이런 종류의 불균형 다이어트는 근육량의 상실을 촉진합니다. 다리가 약한 느낌을 느끼면 케이크나 파이 조각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무해한 방종으로 보이는 것은 당신의 독립성과 탄력성을 조용히 침식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많은 과자에는 인공 색상 및 방부제와 같은 화학 첨가제가 있어 염증을 악화시키고 신체의 섬세한 자연 균형을 방해합니다. 이 물질은 근육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설탕과 결합하면 특히 교활한 건강 위험이 있습니다. 시나몬이나 설탕이 적은 수제 디저트가 뿌려진 과일과 같은 자연 옵션으로 전환하면 진심으로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간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신체의 필요를 존중하는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합니다. 다리와 미각은 더 풍부한 즐거움을 애도할 수 있지만 미래의 자아는 돌봄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렌치 튀김과 같은 튀긴 음식을 유혹하는 음식은 60세 이후에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트랜스와 포화지방이 풍부하여 신체 전체에 염증을 일으켜 이동성과 힘을 더욱 위협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무게는 시간이 따라 더욱 무겁게 자랍니다. 이 염증은 근육과 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다리의 뻣뻣함을 유발하고 불편함이 높아지고 부상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합니다. 튀긴 음식에 존재하는 지방은 또한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근육이 적절한 산소를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순환불량은 신체의 조직을 복구하고 강도를 쌓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혈관의 막힘을 일으켜 다리 근육의 필수 영양소의 전달을 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의 과정은 신체의 지지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관절 변성을 가속화합니다. 일반 범죄자에는 도너, 당러게 및 프렌치 튀김과 같은 음식이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오늘 나에 대한 당신의 현재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건강지혜로부터 항상 최고의 건강 조언을 얻으려면 알림을 구독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다면 나는 당신의 약혼을 보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과 공명하면 이를 입력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요, 이러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소비하면 골격 및 순환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취함은 잠재적 인건강 위험을 점당하지 않습니다. 튀긴 음식이 풍부한 식사 후 다리가 더 무겁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습니까? 당신의 몸은 건강에 해로운 지방에 과도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음식의 느린 소화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근육에 이용 가능한 것이 적습니다. 이 식이 습관은 다리가 직접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음식의 일관된 섭취는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사지에 더 많은 긴장을 더합니다. 이 습관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필수적입니다. 튀긴 식품은 일반적으로 영양가가 낮으므로 강한 근육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채소 비타민, 미네랄 및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음식에 크게 의존하는 시기를 섭취하면 근육 조직의 악화를 촉진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다리의 안정성과 경고성이 쇠퇴하여 체중을 지탱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안전하게 걷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을 피하는 것은 이동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간단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튀긴 음식에서 더 건강한 요리 기술로 전환하면 다리의 감도가 지원됩니다. 13. 흰빵은 아침 식사와 간식을 위한 일반적인 선택이지만 특히 60세가 된 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것은 대부분의 섬유질과 필수 영양소를 제거하는 가공을 거쳐 빠르게 흡수된 탄수화물로 변형되어 혈당 수치가 급증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다리의 근육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피로와 약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 소비는 대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 함량이 낮고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흰빵은 인슐린 저항성을 향상시켜 근육세포에 의한 포도당 흡수를 방해하여 일상적인 작업에 필요한 에너지와 감도를 줄입니다. 다리가 충분한 에너지가 없으면 근육 경고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서 잠재적으로 근육 손실로 이어지고 노화의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흰빵은 중립적인 음식이 되는 것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흰빵의 영향은 혈당 문제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근육 기능과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의 에너지가 적을수록 근육을 단단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노화의 일반적인 문제인 근육 질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흰빵은 중성 음식에서 자극제로 이동합니다. 그 영향은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입니다. 단백질과 미네랄이 부족한 다이어트로서 흰빵은 근육 복구와 성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육종 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근육량의 점진적인 손실은 노인들에게는 더 높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흰빵을 매일 먹으면서 대체 단백질 공급원을 무시하는 것은 매 식사마다 신체를 점차 고갈시키는 실수입니다. 이 습관은 다리가 약하고 피곤하며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 외에도 흰빵은 특히 버터, 치즈 또는 달콤한 스프레드와 짝을 이룰 때 체중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체중은
자연적으로 더 취약한 다리의 긴장을 더하여 통증, 염증 및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힘빠는 이동성을 지원하기보다는 그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한 물린각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해지고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상당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 좋게도 더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통곡물빵, 특히 귀리, 아마씨 및 흐물과 같은 곡물로 자연적으로 발효되거나 곡물로 만들어진 빵은 유익한 섬유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들은 간접적으로 근육 건강을 지원하고 소화를 돕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을 단백질과 계란이나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과 결합하면 다재다능하고 영양가가 높은 식사가 발생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빵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습니까? 이 건강 지혜 비디오에서 곧 다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최악의 두 비타민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알코올 음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특히 다리의 근육과 관절의 건강을 고려할 때 알코올을 마시는 것이 점점 위험해집니다. 60세 이후 신체의 알코올 처리 능력이 감소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 가지 주요 문제는 칼슘, 마그네슘 및 비타민과 같은 필수 광물의 흡수가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양소의 결핍은 근육이 약한 근육과 깨지기 쉬운 뼈로 이어져 골절과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근육 치유를 직접 방해합니다. 즉, 신체 활동 후에 조직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증, 피로 및 부상 확률이 높아집니다. 알코올은 또한 탈수를 유발하여 근육 유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통스러운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간 기능을 손상시켜 조직 건강에 필요한 화합물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 소비와 체중 증가 사이의 연결도 주목할 만하다. 알코올 음료는 칼로리가 높고 적당한 섭취로도 복부 지방의 축적에 기여합니다. 이 여분의 체중은 다리와 관절에 추가 스트레스를 주어 이동성을 줄입니다. 노화로 근육량의 자연스러운 감소와 함께 이러한 요인들은 이동성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밤새 술을 마신 후 몸이 더 피곤하고 아프다는 것을 관찰했습니까? 이것은 알코올이 근육과 관절에 부과하는 스트레스의 징후입니다. 규칙적인 음주는 또한 신체의 염증 수준을 높이고 불편함을 악화시키고 신체 활동에 대한 동기를 줄입니다. 수년에 걸쳐 이 습관은 신체의 활동적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을 깊이 침식하여 다리가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곧 건강 통찰력은 어느 두 가지 중요한 비타민이 다리를 조용히 약화시켜 강도와 이동성을 강탈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공된 육류는 특히 노인들에게 숨겨진 위험을 무너뜨립니다. 나트륨 및 화학적 방부제가 높은 베이컨, 햄 및 소시지와 같은 음식은 신체 전체에 지속적인 염증을 조성합니다. 이 만성 염증은 관절에 해를 끼치고 다리 근육, 발목 및 무릎에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종종 깨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은 이러한 노출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된 육류에는 높은 수준의 포화지방이 있어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이 지방은 혈류를 근육으로 방해하고 유해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순환을 손상시킵니다. 순환이 감소함에 따라 다리 근육은 필수 영양소와 산소가 박탈되어 유지 및 수리를 방해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로 인해 사지에서 점진적인 힘이 손실되며 결국 간단한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도전이 됩니다. 이 음식들은 또한 당신의 기관, 특히 간과 신장 등의 독소를 쌓아 올려 근육을 더욱 소진시키고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존재하는 방부제는 포도당 신진대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에 굶어 죽게 됩니다. 슬프게도 그러한 식이 선택은 미묘하게 활력을 빼앗아 건강하고 강한 다리의 꿈이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다리의 지속적인 피로와 무거움은 노화와 방치가 취할 수 있는 타격을 상기시켜줍니다. 일부 노인 개인은 편의상 이러한 항호흡을 선택할 수 있지만 2, 3의 단계에서는 식이요법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맹렬한 편의를 위한 삶의 질을 희생하면 무겁고 종종 숨겨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계란, 닭고기, 생선 및 마른 쇠고기와 같은 더 건강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은 근력과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자꾸 신중한 대체는 베이컨을 아보카도 또는 올리브 오일로 교체하고 하루 요리 한 계란으로 소시지, 햄을 파쇄된 닭가슴살로 교체합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조정을 통해 몸은 점차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리는 더 가볍고 살아있다고 느끼지만 여행은 활력을 잃어버린 슬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취향의 즐거움과 자유에 대한 욕망, 그리고 쾌적한 즐거움과 지속적인 건강 사이에서 선택은 고통스럽게 분명해집니다. 인스턴트 국수와 관련하여 그들은 빠르고 편리한 식사를 위한 쉬운 솔루션처럼 보이지만 60세 이후에 주로 정제된 밀가루와 화학 첨가제로 구성된 무겁고 종종 담가되는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식사는 영양 가치가 거의 없으며 근육 질량 또는 전반적인 유명성을 유지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음식에 대한 의존은 이동성과 강도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국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중 하나는 과도한 소금 함량입니다. 단일 서빙에는 권장 1일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잉은 체액 보유를 촉진하여 부어오르고 고통스러운 다리를 유발하며 혈압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근육으로의 적절한 혈류를 방해합니다. 그러한 편리함의 비용은 신체 건강에 걸린 피해에 직면할 때 얇아져서 독립성과 복제의 가장자리에 잡아당기는 조름한 손실입니다. 순환불량은 근육 조직이 굶주리고 약화되며 노력 후 치유가 느리게 나옵니다. 함유 패킷에서 발견되는 화학첨가제는 국수와 함께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방부제, 인공색상 및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는 종종 지속적인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미한 염증조차도 관절 운동을 손상시키고 근육 감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그런 음식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불편함, 강성 및 점점 더 제한적인 이동성으로 이어집니다.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섬유질이 없으면 국수의 혈당 지수가 높아져 혈당 수치가 급증합니다. 이 혈당 불안정성은 인슐린 효율을 방해하여 근육이 에너지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육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박탈당하면 약해지고 훨씬 빨리 소진됩니다. 가게로 간단한 산책은 힘든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생산된 케이크는 비슷한 부드러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젊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행복과 같은 맛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케이크는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성분을 깁니다. 가공설탕, 수소화된 지방 및 대사 과정을 방해하고 신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인공 방부제가 들어있어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설탕은 인슐린 기능을 방해하고 지방 축적을 장려하여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근력을 약화시키는 건강에 해로운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풍미와 저장 수념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 지방의 존재는 이러한 간식을 신체의 건강에 특히 해롭게 만듭니다. 설탕은 인슐린 기능을 손상시키고 신체의 지방 축적을 장려하여 과체중뿐만 아니라 근육 강도를 유지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대사 환경을 만듭니다. 이 케이크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풍미를 향상시키고 저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첨가된 트랜스 지방의 존재입니다. 이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우수하고 콜레스테롤이 나빠서 혈액순환이 손상됩니다. 부적절한 혈류는 다리 근육의 필수 영양소를 박탈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됩니다. 이것은 결국 마른 근육량의 손실, 관절 감소 및 잠재적으로 이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생성된 케이크의 정기적인 섭취는 또한 근육 약화와 관절 통증의 주요 원인인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화제, 안정제 및 염료와 같은 성분은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주로 다리 조인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불편함이 높아지고 이동성이 감소하며 근육 손실을 더욱 촉진하는 비활동의 주기가 발생합니다. 맛있지만 이 케이크는 영양가가 낮습니다. 칼로리는 높지만 단백질, 칼슘 및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하여 근육과 뼈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오염된 휘발유로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비유에서 근육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엔진 역할을 하며 피로, 고장 및 느린 섭림을 유발합니다. 종종 편의를 추구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체 밀가루, 과일 및 천연 오일로 수제 케이크를 굽는 것은 가공 버전을 구매하는 것만 큼 쉬울 수 있어 더 건강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위험은 선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에 숨겨져 있는 숨겨진 피해 있습니다. 점차 힘과 활력을 침식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입맛을 재프로그래밍하려고 할 때 당신의 근육은 견고성, 탄력성 및 힘을 갈망합니다. 건강 지혜로 밝혀진 어두운 진실에 대해 경고하십시오. 8초음파 치즈 매혹적이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있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60 이후 다리 강도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제품의 높은 수준의 나트륨 및 포화지방은 혈관 및 근육 시스템에 불길한 방식으로 침투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체액 부위와 혈압이 끊어지는 반면 포화지방은 혈관을 아프게 하여 유연성을 깎고 순환을 조절합니다. 결과 다리가 부어오르고 무겁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이 가공된 치즈는 신체의 섬세한 미네랄 하모니를 방해하는 방부제와 인산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육 수축과 뼈 완전성에 필수적인 칼슘과 마그네슘은 손상되어 피로, 관절 통증 및 야행성 경련이 발생합니다. 다리의 근육 조직, 종종 당신을 배신한 첫 번째는 악화의 징후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 칵테일은 진정한 영양 품질이 부족합니다. 자연적인 이점을 유지하는 잔인 치즈와 비교할 수 있는 진정한 영양 품질이 부족합니다. 초고봉성 버전은 생명 단백질을 제거하여 빈 칼로리를 제공하면서 근육 영양을 줄입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폐기되면 장애 위험이 있으며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이 기만적으로 유혹적인 음식에 숨겨져 있는 위험을 조심하십시오. 가공식품으로 포장된 식사를 마친 후에는 몸이 부더덕하게 부진하여 보이지 않는 힘으로 무게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비자연스러운 창조물 내에 숨어있는 탈퇴 및 염증성 특성에서 비롯된 불길한 효과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의 중요한 영양소가 사라져 뼈가 깨지기 쉽고 근육이 생명이 배수되는 것처럼 약해집니다. 짧은 거리를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단계는 어려운 등반이 되고 일상적인 움직임은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변합니다. 이 모든 어둠은 토스트에 놓여있는 치즈의 종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오싹한 어둠을 피하려면 가공된 침입자를 리코타, 코티지 또는 파머의 치즈와 같은 신선하고 덜 조작된 치즈로 교체하십시오. 우리는 건강을 통한 이 어두운 여정에서 가장 심오한 진실의 계시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식단에 숨어있는 위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리에서 가장 피해를 주는 두 가지 비타민입니다. 최악의 악당 중에는 산업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산업용 아이스크림은 더운 날에 또는 더운 날에 숨어있거나 대표적인 디저트로 숨어있는 불길한 살인자입니다. 이 차가운 공포에는 칼로리와 염증제가 포화된 다트처럼 혈당을 때리고 위험한 스파이크를 유발한 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위험한 주기는 근육 에너지를 배출하여 다리를 약하고 무겁고 끊임없는 피로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영양 무지의 그림자는 길고 건강은 깨지기 쉬운 환상입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실행 취소의 도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 특히 품질이 낮은 위험은 심혈관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은 다리와 같은 사지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비, 따끔거림, 심지어 지속적인 경련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환불량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이동성을 손상시키며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치료에 빠지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상업용 아이스크림에는 종종 신체염증에 기여하는 인공색상, 유화제 및 증점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용한 염증은 관절 및 근육 조직의 악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성분의 지속적인 섭취는 또한 소화 및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여 근육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이 없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도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 제품들은 실제 영양 혜택을 거의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빈 칼로리로 가득 차면 근육 건물, 조직 수리 또는 관절 건강을 촉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즐거운 간식에 빠지는 동안에도 피로의 감점은 지속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리에 대한 결과는 분명합니다. 경고성 감소, 일을 불편함 증가 및 신체 활동의 내구성 감소. 모든 분리는 자신을 감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여섯째, 디저트나 간식으로 우유 초콜릿은 일반적인 방종입니다. 그러나 빈번한 소비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건강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과 포화지방이 풍부한 60세 이상의 개인의 다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 초콜릿은 관절과 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염증 과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와 저품질 지방의 소비는 신체 내에서 위험한 과부하를 낳아 점차 근력과 활력을 침식합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최소한의 코코아 함량을 자랑하는 밀크 초콜릿으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산화방지제의 강력한 공급원인 코코아는 상업적 변화로 은밀하게 벗겨져 방부제, 인공 감미료 및 화학물질로 오염된 제품을 남겨둡니다. 이 불길한 첨가제는 간과 췌장을 독살할 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에 중요한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여 끊임없는 붕괴를 방해합니다. 한때 꾸준하고 강한 다리는 이제 피로로 떨리고 생명의 배수가 되었으며 통증과 감성의 고통에 더 취약합니다. 이 과자에서 간단한 설탕의 신속한 흡수는 교활한 인슐린 스파이크를 일으켜 근육 에너지를 배출하고 불모의 에너지가 없는 껍질을 남겨둡니다. 이미 마른 덩어리를 보존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혼란이 재난을 겪습니다. 더욱이 밀크 초콜릿에 빠지면 종종 불길한 복부 체중 증가를 안내하여 피곤한 사지의 부담을 강화합니다. 이 지속적인 대사폭행은 무릎, 엉덩이 및 발목의 파괴적인 마모를 가속화하여 부패를 향한 길을 닦습니다. 그러나 더 건강한 대안, 산화방지제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탁월한 초콜릿은 희망의 깜박임, 경고와 조정으로 소비될 때 순환 및 근육 탄력성을 지원합니다. 비밀은 신중한 인식과 균형에 의해 안내되는 신중한 선택과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어둠은 경계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관리될 수 있습니다. 건강 지혜는 이 위험한 시기 교차로를 통해 당신을 안내하기 위해 전념하여 그림자의 더 나은 이동성과 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통조림 식품에도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벤조에이트 나트륨과 아질산 나트륨, 인공색산 및 과도한 소금과 같은 화학 반부제, 나이가 깊어지면서 다리에 깨지기 쉬운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통조림 식품에 주의하십시오. 이 교활한 성분은 몸의 탄력성을 미묘하게 훼손하여 악화이주기에서 운명을 봉인합니다. 통조림 식품은 겉보기에 편리하고 힘들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와 전반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어둠을 숨깁니다. 이 금속 교도소 안에는 인공색삼, 과도한 소금 및 보존을 위해 설계된 모호한 화합물질과 함께 벤조이트 나트륨 및 아질산 나트륨과 같은 독성 방부제가 있습니다. 이 불길한 물질은 조직 내에서 깊은 염증을 저어 근육과 혈관을 낳습니다. 각각의 반복되는 소비는 느리게 부패한 소금 함량으로 인한 유체 보유로 인해 불편함이 부어오르고 순환이 열악하고 염증이 숨어있는 더 깊은 문제를 암시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이 악몽이 가공된 방부제의 무게로 심혈관 시스템 노동으로 감화되어 필사적으로 필요한 필수 영양소의 근육을 곤두렸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영양 카타스토피가 악화됩니다. 고기와 채소, 생명을 주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금속 바운드 교도소에서 벗겨지면서 신체에 부담을 주고 에너지를 뿌리고 근육 힘이 그림자로 사라지는 독성 환우지가 됩니다. 이 깡통 안에 내장된 미량의 알루미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됩니다. 신경계에 침투하고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는 독성 침투, 낙상의 위험, 불균형 및 힘의 느린 붕괴로 인해 침묵하는 위협으로 숨어 있습니다. 더 건강한 선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 통조림 공포 이야기에 빠지는 것은 당신의 활력을 가진 도박입니다. 이동성을 보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통조림 대상을 피하고 대신 신선하거나 얼어붙은 음식 또는 자연적으로 보존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초기 단계가 됩니다.
합성 첨가제가 없는 진정한 성분으로 요리하면 건강이 거의 즉각적으로 개선됩니다. 이 선택은 독립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몇 년이 지남에 따라 삶의 질을 보호합니다. 산업화된 식사만 다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표면 아래에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곧 건강지혜의 비밀은 근육의 무결성을 위해 가장 위험한 두 비타민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보충제에 대한 게시는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많은 다이어트에는 채워진 쿠키와 가공된 간식, 인공염료, 방부제 및 안정제가 있는 불길한 제품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이 간식에 빠지면 다리 강도의 부패가 서두르면서 무해한 간식을 무자비한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신체의 부자연스러운 공격일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과 같은 중요한 기관에 혼란을 겪고 순환을 손상시키고 근육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손상시킵니다. 그것들은 미네랄, 단백질 및 섬유에 걸리며 진정한 영양을 제공하지 않는 빈 칼로리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신체가 더 이상 젊음의 효율성으로 영양분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파괴적입니다. 더 영양이 풍부하고 탄력적 인식이 요법은 노화가 불가피하게 가져오는 근육 손실의 끊임없는 행진에 대항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설탕이 가득한 수소화된 지방 및 짠 음식을 섭취하면 이러한 감소만 가속화됩니다. 이 불길한 제품의 사용되는 트랜스 지방은 위험을 복합하여 그림자에 숨어있고 내부에서 힘을 반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합성 지방은 현대식 시기의 염증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그들은 동맥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산소 및 영양소가 풍부한 혈액의 근육으로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환이 좋지 않으면 불편함, 지속적인 피로, 때로는 불안정한 다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증상은 점차적으로 발달하지만 그 효과는 종종 침묵하고 교활합니다. 또한 이들 음식에 과도한 나트륨이 존재하면 유체 보유를 유발하여 사지 부종이 악화됩니다. 다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분명한 신호 역할을 합니다. 다이어트가 열악하고 순환이 손상될 때 그것은 전맥류, 지속적인 통증 및 걷는 동안 끊임없는 무거움을 개발하기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든 문제는 언뜻 보기에 무해한 간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 쿠키와 가공된 간식은 또한 혈당의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빠른 바무리로 몸을 약화시키고 더 많은 음식을 위해 끝없는 갈망을 약화시킵니다. 이 악순환은 근육 에너지를 배출하고 체중 증가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다리를 강력하고 건강하며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고 건강에 좋은 대안으로 대체하면 끔찍한 현실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은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힘이 있습니다. 보다 필수적인 건강 통찰력을 구독해야 합니다. 삼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기성품 조미료, 인스턴트 국수, 육류 국물, 패키 스프 및 수많은 냉동 식사로 널리 퍼져 있으며 이 첨가제와 산업화된 음식 옵션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성분으로 인한 지속적인 분해는 우리 몸과 정신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 첨가제는 종종 음식의 풍미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취향이 제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개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모노소듐을 소비하는 것은 특히 다리 근육에 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는 신경계를 통한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필수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합니다. 이 화학 물질에 더 민감한 사람들은 근육 통증, 두통, 따끔거림 감각 및 광범위한 피로, 감각과 같은 불편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다리에 영향을 미치면 무거움, 뻣뻣함, 심지어 때때로 떨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체가 신경세포에 해를 끼치는 흥분, 독성 화학물질에 점점 더 취약해짐에 따라 상황은 나이가 들면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는 신체 전체에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하여 관절, 근육 및 혈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속적인 염증은 근육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지의 순환을 방해하여 다리가 나쁘지 않은 다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약점, 경련 및 점진적인 이동성 감소가 발생합니다. 모노소듐을 함유하는 많은 식품은
나트륨이 높기 때문에 체액 보유를 악화시키고 다리의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첨가제는 더 많은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여 포도당을 유용한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전환시키는 근육의 능력을 줄입니다. 결과적으로 계단을 오르거나 짧은 거리를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으로도 근력은 감소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영향은 근육 손실로 이어지고 일상 활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식품 라벨이 종종 품위 향상제, 가스분해된 단백질, 효모 추출물 및 그 존재를 모호하게 하는 기타 기술 용어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숨기기 때문에 모노 소듐 섭취를 알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가공식품 및 인공조미료 대신 신선한 허브, 마늘, 양파, 레몬 및 올리브 오일과 같은 자연 풍미를 선택하면 이러한 조용하지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조용한 고통과 독립성 상실로 후반의 삶에 걸쳐 그림자를 던질 수 있습니다. 건강지에는 이제 과도하게 소비될 때 다리를 조용히 약화시키고 활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해로운 두 비타민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비타민 A입니다. 시력, 면역 및 건강한 피부에 중요하지만 특히 보충제로부터 비타민 A가 너무 많은 비타민 A가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해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이 비타민을 대사하고 제거하는데 덜 효율적으로 되어 간과 관절에 축적되어 침묵의 악화를 촉진합니다.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징후는 근육 통증, 특히 다리와 등의 근육 통증입니다. 종종 더 양성 관절이나 척추 문제로 오인되는 불안정한 통증입니다. 보통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은 약점을 경험하고 계단을 오르거나 걷거나 너무 오래 앉아서 서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즉, 뇌의 힘을 훔치는 영양 불균형의 명확한 표시입니다. 과도한 비타민 A는 또한 적절한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및 칼슘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흡수하는 신체의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이 미네랄이 없으면 근육이 피곤해지면서 경련과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간에서 비타민 A의 축적은 에너지 생산을 방해하여 근육 기능과 이동성의 느린 감소를 초래합니다. 종종 볼 수 있는 결과는 특히 다리와 엉덩이에서 뼈의 탈상, 화가 골절의 위험을 높이고 우리가 의존하는 뼈를 더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악화는 힘과 독립성에 사로잡혀 많은 사람들이 이동성의 점진적인 상실을 애도하게 합니다. 과잉이 한때 탄력적인 것을 조용히 황폐화시킬 수 있는 고통스러운 상기시켜줍니다. 비타민 A의 과도한 섭취는 뼈 미네랄 함량의 악화, 특히 다리와 엉덩이에 일반적으로 긴장된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뼈의 약화는 골절의 위험, 특히 골다공증이나 골다공증으로 고통받는 개인의 잔인한 운명을 높이고 이러한 치명적인 부상에 더 취약해집니다. 비타민 A 보충제는 의학적 감독과 신중하게 통제된 복용량으로만 투여되어야 합니다. 자기 치료는 종종 이러한 교활한 문제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비타민 A는 간, 계란 노른자, 전육, 당근 및 호박과 같은 음식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보충제의 필요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특히 강화된 제품이나 강력한 보충제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며 남용은 조용히 해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종합 비타민을 포함한 모든 출처의 총 섭취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건강 결과를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뼈 완전성을 지원하고 면역 건강을 강화하는 데 과도한 비타민 D가 자주 권장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비타민 D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다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보충제를 통해 촉구할 때 그것은 신체 안에 축적될 수 있으며 고혈당, 대근육 통증, 약점 및 감소된 운동 조정과 같은 증상이 불균형의 징후로 나타납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비타민 D는 지방 수용성이며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과도한 축적이 느리고 조용한 과정입니다. 혈중 칼슘 수치 또는 고칼슘 혈증이 증가하면 다리 감성, 근육 견소, 경련 및 관절 통증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칼슘 과부하는 신경 및 근육 기능을 방해하여
신체의 전기 신호를 방해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비타민들은 근육 및 힘줄과 같은 연조직에 불필요한 석회화를 유발하여 신체의 구조적 무결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자기 관리에 어둡게 현실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 송아지 및 허벅지와 같은 어두운 지역에서는 감성과 감성이 스며들어 보호해야 할 것을 고통과 제한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체를 보호한 것은 이제 운동 중에 고통을 악화시켜 불편함과 이동성을 줄입니다. 의학적 안내 없이 고용량의 비타민대로 빠른 구제를 원하는 노인계에는 이러한 불길한 효과를 발휘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혈액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관인 상당한 신장 손상의 가능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신장에 실패한 여과는 물질의 위험한 유지, 다리 부종 악화, 근육 통증 및 사지를 괴롭히는 약점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파괴적 인주기가 발생합니다. 비타민들을 증가시키는 것은 칼슘 수치를 높이고 신장이 약화되고 더 깊어지고 여전히 근육질의 고통을 감화시킵니다. 이러한 보충제는 실험실 평가와 전문적인 조언에 따라 조심스럽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무모한 소비는 부족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경우 이 앞몸은 점진적인 움직임 상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지혜, 어둠을 통한 가이드, 건강의 그림자와 생존의 길을 발견하십시오. 이 숨어있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계속 받으려면 지금 구독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당신이 어둠 속에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에서 깜박거리는 비디오는 당뇨병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중요한 비타민을 폭로합니다. 진실을 발견하기